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쁜 일상생활이었지만 활기차고 즐거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짙은 어둠이 드리워졌습니다. 순식간에 우리의 삶을 바꿔놓은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폐업이 속출하면서 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상생활이 달라지고 고용과 생계를 걱정하는 이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제는 코로나 이전의 삶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삶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돌파구를 마련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용기와 아이디어가 있었던 것일까요? 혼자가 아닌 가치에서 가치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해서 꿈꿀 수 있고 함께해서 성장해가는 협동해서 답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29살의 이승빈 씨는 더 이상 새 직장을 찾기 위해 채용 사이트를 살펴보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서울 혁신파크로 출근을 합니다. 취업을 하는 대신 과감히 스스로가 스스로를 채용하기로 했다는 승빈 씨. 코로나로 인해 모든 일상이 멈춰있던 지난해 승빈 씨는 뜻맞는 친구 5명과 함께 스페인어 원어민 과외 플랫폼 사업에 도전했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승빈 씨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수업 방식이 이제 기존의 원어민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스페인어라는 것을 과목으로 접근하는 역량이 되게 많은데, 이제 저희가 접근하는 것은 스페인어를 실제로 활용하고 스페인어를 즐기면서 익힐 수 있는 그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는 점이 조금 차별점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취업 불안기인 요즘 모두들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창업이라니 정말 대단한 결심이 아닐 수 없었을 텐데요. 취업 고민을 많이 하죠.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직장이라는 거는 생각해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재밌게 살고 싶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하지만 그만큼 사업을 이끄는 책임감도 커졌다는 승빈 씨. 그리고 실제로 창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이제 먹고 살 수 있어야지 그게 지속 가능하게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들을 이제 지난 몇 년간 겪으면서 방법들을 찾아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해 승빈 씨가 선택한 법인 형태는 다름 아닌 협동조합이라는 법인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설립 당시 5명이었던 조합원은 어느새 11명으로 늘었습니다. What I think I like about cooperativism is the fact that everyone is equal. There's no hierarchy or very defined hierarchy in which everyone fights for the same things, and you have this feeling maybe of family inside your job. So the fact that we all fight for something that is normally related to a social cause, like always trying to give some social value to our community. I chose the cooperative actually, I feel like many years ago when we decided to form like a big company together, and it came from a place of humbleness that none of us really knew what we were doing at the start and that we were going to learn together. And so the most natural thing for us felt like, hey, let's take this from a position of equality and let's build this together, not focusing so much on who gets what, but on making something first and then sharing it. 이처럼 협동조합은 같은 가치나 목적을 둔 사람들이 모여서 대등한 관계로 수익을 창출해가는 민주적인 기업입니다.
조합원 각자가 주인이 되는 수평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 또한 일반 기업과는 큰 차별점인데요.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임하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세도 빨라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그 한국의 수능격에 해당하는 이제 가오카오라는 그 국가 시험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스페인어가 공식 등록이 되면서 베이징, 상하이 이런 중국의 대도시들의 학부모들이 이제 스페인어 온라인 수업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저희가 함께 팀으로서 기반을 다지고 그다음에 전체 플랫폼의 형태를 갖춘 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으로 이제 또 진출을 하려는 걸 이제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몇 년 새 설립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협동조합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 속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재조명받고 있는데요. 2021년 올해에만 전국에서 약 990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학생들 사이에 필수 과목으로 등극한 컴퓨터 코딩 수업이 한창인 교실. 그렇다면 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협동조합에 관심을 갖고 왜 새로운 경제활동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는 걸까요? 협동조합의 운영 방식은 결혼과 육아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도 훌륭한 생존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재취업하려고 했을 때 애로사항은 이제 저는 전일제로 근무하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는 좀 힘들거든요. 개인적인 시간도 써야 될 때가 많고 아이들이 아직 성장기이다 보니까 집에도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서 동아리로 활동하다가 조합 설립은 19년 4월에 한 거죠. 지금 2년 아직 못 된 거예요. 동아리로 있는 것보다 같이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해가면서 하면 좀 활동이 넓어지겠다 생각돼서 조합을 설립하게 됐어요. 육아와 병행하며 시간제 근로자로 일할 때보다 비정규직 고용 불안감은 줄고 강사로서의 열정과 보람은 더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나이도 조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 경제적인 거 플러스 사회에다 공헌하는 이러한 가치관들을 많이들 갖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많이 버는 것보다 벌어서 사회에 기여하는 이러한 마인드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협동조합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단순히 고용된 근로자의 신분이 아니라 내가 내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위기가 닥치면 스스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힘도 키우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대면 수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러한 위기는 오히려 또 다른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컴퓨터의 언어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시키고 자연스럽게 친화적이게 또 즐겁게 알아갈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교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혼자 창업을 한다면 저 하나의 생각이고 나아가는데 좀 힘들 거예요. 근데 다 같이 가니까 용기도 생기고요. 또 즐거움도 배가 되고 또 고통은 나눠서 좀 가벼워지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개개인으로 강사 일을 할 때와는 마음가짐도 미래 계획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비정규직 강사가 아닌 어엿한 협동조합원이 되고 나선 소속감도 커지고 더욱 희망적인 삶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강사 활동을 하게 되면 한정되는 커리로 이제 계속 그냥 수업만 할 수 있는데 협동조합을 들어감으로써 같이 연구하고 또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제 수업에 대한 그런 좀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대표 밑에서 그냥 일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인이 돼서 해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어떤 얻는 것들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각하고 조합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협동할수록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협동조합의 기원은 19세기 산업혁명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임금과 실직에 허덕이던 직조공 28명이 출자금 1파운드씩 모아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영국 로치데일 협동조합입니다. 로치데일 협동조합의 성공으로 점차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해외에서는 협동조합의 역사가 200년이 넘지만 국내에서는 비교적 신생기업 형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제도는 정확히 말하면 법인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제도라고 하면 민법에 따른 비영리를 추구하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같은 법인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으로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라든지 한명회사, 합자회사 같은 상법상의 회사들이 있고요. 그 외에 특수 목적 법인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법인 형태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법인 형태는 뭐 영리를 추구할 수도 있고 또 비영리적인 공익적인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인 제도가 하나 탄생된 것이고요. 취미생활이 제2의 직업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간 목공예의 매력에 흠뻑 빠진 김유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근처에 그런 DIY 가공 배우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서 한 2년 정도 배우는데 몸은 힘든데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2년 정도 제가 필요한 가구를 만들고 아이들 것도 만들고 근데 그러다가 여기 책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서 욕심이 생기게 된 거죠. 그 유쾌한 욕심은 취미생활을 넘어 직접 상품을 제작해 판매하는 직업인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1인 공방을 운영하던 중에 아예 여성 수공예가들이 함께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들어보니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협동조합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이에요. 여성 공예가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협동조합입니다. 대부분 여성이 혼자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뭐 지하에서 열악한 곳에서 아니면 비용이 너무 비싸서 부담스럽거나 혼자 작업하기 되게 무섭잖아요. 그런 곳에서 하시고 계신 분이 많아서 생각보다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일하면 좋겠다 하고 있었던 타에 이제 가죽공방 선생님을 만났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모아서 같이 협동조합을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목공은 물론 POP와 페이퍼 토퍼, 가죽공예 등 서로 다른 분야의 공예를 직업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이 뭉치자 1인 공방을 할 때보다 훨씬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각자가 가진 장점과 노하우, 재능을 나누고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도 많아지게 되는데요. 다양한 재능이 모이니까 제품 제작 시 협업도 가능해지고 콜라보 작품은 특색 있는 제품으로 탄생하면서 수익 창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다들 공예 분야고 핸드메이드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걸 안 해도 갖고 있는 고민이 다 비슷하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마다 갖고 있는 그런 경험들도 나눠주고 여러 명의 지혜가 좀 같이 모아지니까 훨씬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 조금 수월한 것 같아요. 이제 슬리퍼도 제가 개발을 선생님들 도움받아서 했어요. 제품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원하는 제품이 아니라 좀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서로 이제 의논하면서 좀 거기에 가까운 제품들 만들어서 매출을 많이 올리고 이런 게 저희 목표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대량 생산이 어려운 수공예의 특징과 사업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실패의 쓴잔을 마시곤 합니다.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고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던 데는 따로 또 같이라는 협동조합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분야는 아니지만 의견을 내놔서 뭐 가죽공방 선생님한테 가죽 마스크 스트랩을 의뢰해서 기념품으로도 많이 나갔고요. 뭐 DIY 키트. 그러니까 사서도 그냥 하실 수 있고 수업을 하고 싶어서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도 소통이 가능하고 만들기 수업이 되는구나라는 거 느꼈을 때 이제 물론 매출은 많이 줄었지만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우리 협동조합과 제 자신이 한번 발전을 많이 했다라는 거 결론을 얻었거든요. 두 번째 규칙은
여러분들 이거 쓰시면 협동조합에 참여하면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은 더욱 넓어졌습니다. 이 모양을 조금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제 사업 영역이 정말 많이 늘어났고요. 기존에는 사업이라는 말을 사실 붙이는 거 너무 창피했고 그건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냥 집에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제가 사업이라고 엄연히 얘기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문이 들어오는 그 발주에 대한 기관이나 사이즈가 많이 달라졌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사람을 조금 에너지가 생기게 해주는 가장 큰 좋은 점이고요. 또 정말 좋은 점은 저희 선생님들끼리 심적으로 의지가 너무 많이 돼요.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발적인 자율적인 조직이다. 이게 협동조합의 정의인데요. 이 개인 사업을 하시는 어떤 소상공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공동 구매, 공동 판매, 공동 브랜딩의 목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사업자 협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한다면 좀 더 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점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작은 동네 서점은 존폐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굉장히 대형 서점의 그 공세에 밀리게 됐고 또 아무래도 이제 뭐 온라인으로 많이 주문들을 하시다 보니 이제 동네 서점 좀 발길이 끊어진 것 같아요. 네, 이제 2015년도에 10개 서점이 모여서 이제 1인 1계좌로 출자금을 내서 만들었는데요. 이제 서점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우리끼리 단합해서 힘을 합쳐서 한번 힘든 걸 헤쳐나가 보자는 취지로 만들게 됐어요. 코로나 이전 대비 동네 서점의 판매량은 30% 정도 감소됐습니다. 선결제가 원칙인 서점의 유통 시스템은 소형 서점에게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역 총판에서 저희한테 책을 안 줬어요. 한 3개월 동안 책이 없이 필요한 것만 진짜 돈 주고 사다가 판매를 했어요. 협동조합이 없을 때는 하다못해 지역 총판에서도 개개인으로 상대를 하면 되게 서점들을 무시를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이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대형 서점과 새로운 트렌드에 맞서기 위해서는 동네 서점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서점은 책을 판매하는 장소에 국한되어선 안 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되돌아보면 서점이라는 공간은 우리에게 정겨운 추억의 장소인데요. 동네 서점이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들 서점에 맡겨놓고 시장도 보시고 또 아이들 여기서 장난도 치고 책도 고르기도 하고 거의 놀이터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반가운 사람을 서점에서 약속해서 만나기도 하시고. 작은 동네 서점들이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어 몸집을 키우면서 고객층을 끌어모을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독특한 동네 서점만의 정서를 살려 따뜻한 사랑방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작품 감상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과 어울릴 수 있는 문화 공간이자 캠핑장이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네 서점을 찾고 있습니다. 혼자였다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협동조합이라는 함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동네 서점 주최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동네 서점에서 이런 걸 해주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인 것 같아요. 아이 때문에 책 때문에 잠깐 내려왔다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런 좋은 글귀, 좋은 수업도 진행되고 좋은 공간이 있다는 게 우리 동네라서 더 좋은 것 같고요.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부 활동도 이어가며 동네 서점만의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혼자였다면 이룰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조합원 및 지역 주민의 권익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은 다양하게 지역사회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의 광남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북카페는 회원뿐만 아니라 인근 상인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아이가 책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자주 오는 편이긴 한데 여름엔 더 자주 오는 것 같아요. 더워가지고 책 종류가 아이가 볼 수 있는 것도 많고 부모한테 도움이 되는 도서도 많고 그러니까 책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많은 것 같아요. 작은 도서관인 북카페에서는 독서뿐만 아니라 동아리와 지역 내 소모임이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중단된 문학 강좌도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자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책을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여한 책들을 일주일 내내 보시고 또 반납해 주시면 또 다른 분들이 보시고 그래서 계속 순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난 2019년 광남 새마을금고에서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협동조합 정신을 살리고 지역사회 개발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광명시 최초 사회복지법인인 이장학복지재단은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복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는 경제 활동을 하는 보호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노인분들이 혼자 집에서 계셔야 되는데 어차피 요양 등급은 5등급 이상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호자들이 경제 활동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노인 주간보호센터라는 그 재가복지 시설을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주간보호센터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양원, 더 나아가 양로원까지 향후 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 비중이 큰 시중은행들은 수익 창출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금융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는 이와 다릅니다. 일반 시중은행에 뭐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공동체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그 어떤 협동조합 정신의 바탕으로 해서 영위해 나가는 그런 새마을금고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서유럽보다 80여 년 뒤진 1910년대 금융조합이나 1920년대 산업조합으로 시작됐습니다. 일제강점기, 광복, 미군정과 과도정부,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근근히 명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이 통합하고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의 탄생 등으로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 협동조합 운동의 역사상 신기원을 이루게 됩니다. MG 새마을금고의 역사는 재건국민운동의 일환으로 경상남도 지역에 설립된 5개의 마을금고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운동은 중요한 향토개발 사업 중 하나로 자리 잡고 급속히 뻗어나가면서 1994년엔 국제협동조합연맹에 가입했습니다. 1982년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되면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MG 새마을금고는 이후 계속된 성장으로 1984년 자산 1조 원을 돌파하였고 2020년 총 자산 200조 원이라는 대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새마을금고에다 적금 넣고 그다음에 거기 조합원이기 때문에 출자금을 이사하는 새마을금고에서 이득을 많이 내가지고 조합원들한테 이자 높게 주고 있죠. 가만히 제가 살펴보면 이렇게 지역사회에 봉사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 점도 저희는 볼 때 우리네가 이 거래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점을 많은 분들을 위해서 쓰시는 그게 너무 보기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라도 더 이쪽으로 더 하고 있습니다. 국내 순수 토종자본의 서민금융기관이라는 것에 큰 가치가 있는 MG 새마을금고는 조금 더 나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이웃들에게 따뜻함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던 배경에는 지역사회와 또 상생하라는 근거의 부단한 노력도 물론이지만 곁에서 함께 해주시는 지역 주민분들의 굳은 믿음이 있어서 이뤄낸 결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새마을 금고는 회원들과 우리 이웃이 있어 존재합니다. 이웃의 동반자로서 또 이웃이 아프면 함께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속하게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지역 금융을 책임진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지역사회에 울림을 준 것 같습니다.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소중한 가치를 더욱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넓은 곡창지대가 있어 예부터 농업이 발달한 전라도. 완주에서 수년째 농산일을 해오고 있는 김양순님은 요즘 따라 밭일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소규모로 재배하다 보니 채소를 수확해도 판매할 곳을 찾지 못해 그동안 가족들 먹거리 소비에만 그쳤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이거 계속 어디다 파시는 거예요? 이거요? 여기 모악산에 있는 노코푸드 날마다 이제 많이씩은 안 가져가고 몇 개씩 해서 받아가요. 일정량의 수확을 끝내면 바로 집으로 이동합니다. 직매장에 납품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으니 집으로 돌아와서도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다 먹을 것만 넣고 해고 조금 이웃들 나눠 먹고는 그 양만 했는데 노코푸드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많이 놓고 해서 이제 조금더 내고 남는 것을 먹는 거예요. 날마다 이제 파는 것이 이제 통장에 찍히니까 재밌고 또 일주일이면은 딱딱 파는 거 몇십만 원씩 들어오고 재미가 있으니까는 힘든지도 몰라요. 신선한 로컬 푸드가 매일 밥상에 오르는 일이 익숙한 일상이 된 이곳 완주에는 중소규모 농가가 전체의 7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도 정성스럽게 조심조심 수확 중인 김용열 할아버지. 구기자 순을 우리가 팔고 있는데 구기자 순은 지금 다른 사람들은 안 팔아요. 판매 혜택을 모르니까 조금씩 해가지고 한 번씩 시험적으로 매장에다가 로컬푸드 매장에다가 내보고 그랬더니 고객 소비자분들께서 호응을 좀 갖고 많이 구매를 해가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로컬푸드 협동조합원이 되고 나선 자신만의 특색 있는 채소를 소비자에게 전할 수 있어서 더욱 뿌듯하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납품할 채소들을 곱게 포장하는 것도 부부의 몫입니다.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시간이지만 생산 농가들이 새벽까지 포장한 농산물을 안고 직매장에 들어옵니다. 이곳에선 농가가 직접 포장한 농산물을 진열하고 있는데요. 누가 얼마만큼 납품했는지 정확한 양을 확인하고 입력하는 일은 필수입니다. 네, 종류는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인데 조금씩 가졌어요. 예쁘게 선보이고자 줄도 나란히 맞춰서 진열하고요. 오늘은 얼마나 팔릴까 완판도 기대해 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조합원끼리 해가 오기 때문에
농산물이 좋아요. 좋으니까 보편적으로 고객이 많은 편이죠. 많이 사가지고. 작년에 수입이 한 모든 비용 다 공제하고 한 약 1,600 정도 했어요. 이처럼 로컬 푸드가 활성화되면서 농촌의 풍경이 사뭇 달라지고 있는데요. 노점이나 지인을 통해서 상품을 팔던 농민들이 이제는 직매장을 통해 상품을 팔고 매달 돈을 받는 이른바 월급 받는 농민의 시대가 열린 셈입니다. 다이렉트로 이렇게 소비자하고 거래가 되니까 좋은 점이 그거예요. 이거 없었으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농가분들이요. 딱 팔기 좋은 양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제가 이런 거 한 3개 정도뿐이 안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거 하나 갖고 어디 가서 팔 수는 없지만 여기는 하나만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포장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안 사가는 가져가시는 그런 이점이 있어요. 오전 10시 본격적으로 매장이 오픈하자 장 보러 온 손님들로 제법 북적입니다. 저렴하고 가지수도 많고. 대체적으로 싱싱하고 괜찮아요. 많이 생겨가지고 좀 더 저렴하게 해서 믿을 수 있는 식품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소비자는 그날 먹을 음식, 밭에서 갓 따온 신선한 제품을 싸게 사서 좋고 소규모 재배 농가는 진열만 해두면 판매 신경 안 써서 좋고 이처럼 서로 윈윈하는 시스템이 되기까지 협동조합의 꼼꼼한 노력들이 돋보이는데요. 완주 로컬 푸드에 출하를 하시려면 일단 조합원에 가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하게 농사를 지으시는지 인증을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이제 조합분들 내에서 저희가 기획 생산을 합니다. 이제 뭐 매년 연초에 하긴 하지만 이제 뭐 심으시는지 그래서 이제 수량도 파악을 해놓고. 각 농가마다 공평하게 판매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점도 로컬 푸드 협동조합의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낼 수 있는 쿼터량이 있어요. 이 매장에다 할 수 있는 매일매일 농가별로의 수량이 있는데 그 수량만큼 해주는 거예요. 일정량만 납품하고 나머지는 또 여러 매장을 돌면서 납품하다 보니 오전 일과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는데요. 완죽은 공공급식이나 임산부 꾸러미 등에도 인기리에 납품되고 있는 무항생제 유정란. 건강한 유정란 생산 공정을 조금 살펴볼까요? 세림, 세척, 마킹 등을 거쳐서 조심스럽게 달걀판에 담겨지는 유정란들. 계란 파동이 오면 어떤 때는 뭐 한 판에 생산비도 보장되면은 1,000원, 2,000원에 팔아야 되고 최근 또 AI에 계란이 부족하면은 7, 8,000원까지 높이 올라가는데 저희들은 항상 똑같은 균일가에 생산비를 책정한 그 가격으로 연중 똑같이 판매한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건강한 달걀 생산을 위해서 동물 복지가 곧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세심한 것까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고 수리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닭들이 자연에서처럼 행복감을 느끼도록 생육 환경을 잘 맞춰주는 것은 기본입니다. 닭의 산란 환경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햇빛과 통풍이 잘 되도록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케이지에다 키울 경우는 생산성은 높을 수 있지만은 닭들이 좁은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굉장히 병에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병에 취약하면은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투여하게 되어지고 항생제를 투여하면은 더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암수가 넓은 평사에서 함께 어우러진다면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항생제를 치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먹일 이유가 없으니까 무항생제 우리가 계란을 생산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신입 병아리들이 입소하는 날이군요.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자라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니까 울음소리부터 우렁차네요. 모든 농민들이 판로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인데 그 판로를 열어준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돼지고요. 그리고 그 판로를 이용해서 활용을 해서 농민들이 이제 서로 약속이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건강하게 소비자들이 직접 사갈 수 있는 그런 중간 상인의 과정들을 생략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완전 로컬푸드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농부들이 오직 농사에 집중하고 서로 공동으로 상생하기 위해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탄생한 것인데요. 현재 생산조합원 1,200명을 보유한 전국 최대의 로컬푸드 협동조합으로 성장하며 국내외 벤치마킹에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됐던 지난해는 오히려 완주 로컬푸드 매출이 350억 원으로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건강한 집밥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고 로컬푸드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새삼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농가들은 아침에 신선한 재료를 저희들에게 공급해줘서 좋고요. 저희는 그 신선한 재료를 음식을 하기 때문에 믿고 건강한 밥상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는 브랜드 제품을 직접 생산하기도 하고 또한 로컬푸드를 활용한 뷔페식 레스토랑을 운영해 조합의 수익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근처 농가에서 가져온 신선한 농산물로 만든 음식이라 식당을 찾는 손님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계절별로의 음식이 그때그때 나물 같은 게 많이 나와서 좋고요. 딱 눈에 봐도 믿을 수 있어가지고 그래도 먹기도 좀 먹음직스럽고 맛도 맛있어요. 앞으로도 건강한 먹거리 관련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구상 중이라고 하는데요. 완주에는 이 먹거리 관련해서 하는 곳이 저희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하고 재단법인 완주 공공급식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조직에서 먹거리 관련 조직에서 한 해 동안에 먹거리로 이렇게 생산하고 유통되는 비용이 약 7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 700억 정도가 지역에서 선순환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역에서는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조금 더 활성화돼서 한 1,500억까지 된다고 하면은 지역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수익 창출은 당연히 반가운 일입니다. 게다가 이웃들이 협동해서 일하는 맛에 조합원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마을 공동체를 위한 향약, 게, 두레 등 우리의 전통 문화를 현재 협동조합이 계승하고 있습니다. 마을 분들이 이렇게 협동조합을 이루어서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같은 마을에 살고 있으면서도 서로 이렇게 어우러지지 못하고 좋은 협동이 안 되는 그런 마을로 전락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 두부 공장으로 인해서 협동조합이 설립이 돼서 이렇게 서로 협동하고 얼굴도 자주 보고 그렇습니다. 생산자를 위한 농가 소득 향상뿐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인 아이쿱 생협도 성공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뭐 논GMO나 아니면은 무항생제 제품들이 확실히 좀 믿을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여기 좀 믿고 먹으려고 했거든요. 사람부터 여기 이제 유의식도 할 때가 돼가지고. 방부제가 덜 들어가서 아이들한테도 좋고 가려움증 이런 것도 없고 고기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 냄새가 잘 안 나고 좋더라고요. 안전한 먹거리는 정직한 원재료 사용과
분명한 표기에서부터 나온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믿을 수 있는 성분을 전부 다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분을 보시면은 소금 자체도 미세 플라스틱 0%의 중금속도 없고 인사면도 제거한 그런 라면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눈앞에서 이렇게 체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신기해하고 이렇게 놀라는 반응을 보이시는 거죠.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스마트 공장에서의 다양한 친환경 유기농 제품 생산은 물론 이를 통한 브랜딩과 매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이윤이 나면은 바로 생산비를 절감해서 제품값을 내려서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협동조합의 정신을 토대로 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는 이 판매처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어쨌거나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판매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좋은 제품만 만들어도 된다는 그런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다양한 문화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조합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힐링 명소로도 톡톡히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협업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은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생각해 보면 좋은 일을 한다라는 부분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협동조합도 사업체를 통해서 그런 목표를 실현해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부분의 성과들을 분명히 만들어 가면서 이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그 사업을 어떻게 잘 적용해서 그 목표를 달성해 갈 것인지를 잘 생각하고 방안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점은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체입니다. 이러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하고자 협동조합을 시작한 곳이 많습니다. 근처에 계신 독거 어르신 반찬 나눔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반찬을 나누다가 여기에 밥하고 국만 있으면 도시락인데 좀 더 그 도시락을 판매해서 그 수익금으로 더 많은 후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도시락 가게로 했고,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외식업체들이 장기간 매출 하락을 경험하며 물상을 지었던 해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는 호조를 맛봤는데요. 직원 채용 또한 되도록 재취업이 쉽지 않은 중장년층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퇴직하고 오신 거예요? 예, 저는 퇴직했습니다. 그냥 가정에 있을 때는 너무 무료했거든 사실은요. 하루가 그냥 너무 이렇게 즐겁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완성된 도시락들이 서둘러 이동 준비를 합니다. 갈수록 단골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초창기보다 훨씬 바빠졌습니다. 조미료가 없이 도시락을 만드니까요. 저희 도시락을 되게 좋아하세요. 이렇게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런 도시락 같다고 하셔가지고.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은 사설 배달업체를 쓰지 않고 직접 배달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번거롭더라도 배달 비용을 절감하고 나아가 단골과의 돈독한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시락 왔습니다. 어이구, 오셨어요. 아니, 뭐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여기는 바로 해서 준 거니까 그 맛은 가정에서 먹는 것처럼 아주 맛있습니다. 오후 일과가 마무리될 쯤 김종선 씨는 한 군데 더 들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오늘 나누시 야채 있으신가요?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활동이 입소문을 타자 가락시장 상인들이 그 뜻에 동참하고자 농산물 기부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훈훈한 풍경은
몇 년 동안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장사하기에 바쁜 상인들도 이 시간에는 기꺼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시간을 내줍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찍 퇴근을 하시는데요. 일찍 퇴근을 하시는데 저희한테 이제 물건을 주시려고 이렇게 밖에다 내놓으세요. 밖에다 내놓으시면 저희가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제 가장 고마운 거는 저희가 이런 일을 할 때 같이 함께 해주시는 게 가장 감사한 것 같아요. 같이 동참해 주시고 외롭지 않고 같이 가는 게. 그래서 이분들도 이렇게 좋은 일 하시고 장사가 더 잘 되셨으면 좋겠고. 하나의 작은 씨앗이 싹을 트면 자라서 풍성한 잎이 되듯 작은 기부가 하나하나 모여 큰 선행으로 선순환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협동조합이라는 어떤 단체로 이렇게 공식 단체로 구성이 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어떤 일도 임하게 되고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그리고 이 근처에 이제 계시는 독거어르신을 더 독거어르신이라든지 불우한 어떤 이웃들을 찾아가서 더 나누고 그런 발굴하는 사업도 계획 중입니다. 점점 더 가치 있는 목표를 세워가는 휴먼 중심의 협동조합들. 어려운 경제 속에서 협동조합이 점점 더 각광받는 이유가 조금씩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가 있었을 때 많은 기업들이 이제 부도나고 또 도산하면서 사회 전반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기업을 하는 조직들은 거의 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협동조합이 사람들의 자발적인 어떤 의지에 의해서 구성된 조직이고 사람 중심의 조직이다 보니 위기가 왔을 때 그 구성원들이 그것을 자기의 어떤 문제로 여기고 조직을 위해서 결합하는 힘이 훨씬 강했고 심지어는 개인적인 희생조차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조직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위기 때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회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용하고 건강한 그런 형태의 조직이라는 게 이미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겨운 미싱 소리가 들려오는 이곳. 숙련된 솜씨로 저마다 바느질 작업이 한창이신데요. 이곳은 모든 엄마와 딸들 그리고 지구를 위해 친환경 바느질 제품을 만드는 목화송이 협동조합입니다. 이곳의 효도 상품 중 하나인 면 생리대는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속지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이 일회용 생리대가 폴리에틸렌이라는 합성 물질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또漂白제, 형광 물질도 들어가고 거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런 걸 저희가 한 일주일쯤 차고 있으니 당연히 몸에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우리 몸에도 안 좋지만 이게 버려지면 땅에 가서 분해되고 하는데 300년에서 500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환경, 그다음에 경제적인 면에서 면생리대가 좋기 때문에 저희는 판매도 하지만 보급 운동도 꾸준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도록 소비자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다양한 디자인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장바구니로도 활용 가능한 에코백은 가벼워서 휴대가 편리합니다. 꼼꼼한 바느질과 편안한 스타일로 오래 사용하는 데 중점을 두는 목화송이 협동조합. 수익의 일부를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과도 나누고 있는데요. 같은 뜻을 든 여성 조합원들이 모여서 사회적 가치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가깝고 출퇴근도 용이하고 그래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는 내가 월급 받고 시간만 때우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들어간 돈이 있다 보니까 내 회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애착이 좀 가죠. 경제 온라인 지원 사업. 오늘은요 목화송이 협동조합
코로나로 비대면 쇼핑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라이브 방송도 도전해 봅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식인데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매출 증대 노력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또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도 기부에 동참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기분 좋은 소비, 가치 있는 소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해가지고 그런 방송을 할 수 있어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착한 소비, 가치 소비를 통해 느리지만 바른 변화를 이끌고 있는 목화송이 협동조합. 앞으로 중장년층을 위한 고용 안정도 이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시는 분들이 65세인 분들이 두 분이나 계세요. 이분들하고 계속 이제 65세 된 뒤에 어떻게 하시고 싶으냐, 계속 일을 하시고 싶으냐, 그러면 재계약을 해서 본인들이 건강하고 일을 계속 하시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만드는 게 저희가 목표고요. 작지만 단단한 협동조합. 평범한 사람은 물론 사회적 약자도 꿈을 꿀 수 있는 이곳. 협동조합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견고한 울타리가 되어 힘들고 지친 이웃들에게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따로 또 같이 함께 나누고 더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